안드로이드 스터디부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페이스북 로그인 화면을 모방해서 디자인하고 자바 파일에서 실제로 어떤 액션을 주었을 때 반응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 XML 파일을 이용해 디자인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디자인하는 내용은 간단하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하는 의미로 파일을 직접 디자인하셔도 되고 GitHub에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도 됩니다. 먼저 에딧 텍스트입니다. 에딧 텍스트는 여기 화면에서 보이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상자입니다.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상자이죠. 에딧 텍스트라는 키워드를 이용해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id라는 부분입니다. 앞서 자바 파일에서 실제로 어떤 액션을 주었을 때 반응을 보이도록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버튼을 눌렀으면 이런 액션을 취해야 한다처럼 XML 파일에 있는 디자인과 자바 파일에서 실행할 어떤 액션을 연결해줄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이때 XML 파일에 있는 디자인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이 id입니다. 여기 골뱅이 플러스 id 다음에 아이템의 이름을 넣어주고 이 이름은 자바 파일에서 버튼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find view by id 즉 id를 이용해 뷰를 찾는다인데 이걸 이용해서 XML의 디자인 아이템과 자바 파일의 오브젝트를 연결해주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은 레이아웃을 연결하는 코드였고요. find view by id를 이용해서 지금 여기에 페이스북이라는 버튼을 연결해줍니다. 이제 디자인을 자바 파일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페이스북이라는 아이디와 를 여기 넣고 버튼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이 강의의 뒤편에서 설명되니 지금 이해하지 않고 넘어가셔도 강의를 끝까지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에딧 텍스트를 이용할 때 약간의 팁입니다. 힌트라는 키워드를 이용하면 아무런 텍스트도 입력하지 않았을 때 그 자리에 다른 텍스트를 띄워줍니다. 보통 여기는 id를 입력하는 자리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 힌트에 id를 넣어주어서 입력을 유도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페이스북 로그인을 할 때 id란에 이메일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그 상자를 클릭했을 때 키패드가 이메일을 적합하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에 input text라는 속성을 이용하면 우리가 이 상자를 클릭했을 때 골뱅이가 있고 닷컴이 있고 영어로 된 키패드를 띄워주게 됩니다. 패스워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힌트를 넣어주고요. 텍스트 웹 패스워드를 이용하면 숫자 키패드를 우선적으로 띄워주고 텍스트를 입력하고 나면 패스워드를 가려주기 위해서 동그란 기호로 입력한 텍스트를 바꿔줍니다. 다음은 필수적인 내용은 아니고 일종의 약속 같은 건데요. 보통 자바에서 변수나 클래스를 만들 땐 첫 글자는 소문자로 쓰고 그 뒤로 단어의 의미에 따라서 대문자로 구분 지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myClass라는 이름을 가진 클래스를 만들고 싶으면 첫머리는 소문자로 my를 적어주고 그 뒤에 클래스의 c는 대문자로 적어줍니다. 다음은 자바와 오브젝트입니다. 자바는 객체지향 언어입니다. 객체지향 언어랑 프로그램을 짤 때 객체를 중심으로 흘러가게 코드를 짜는 언어를 말합니다. 클래스와 오브젝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클래스는 사용자가 만드는 데이터 타입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브젝트는 그 데이터 타입을 이용해 만든 변수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수형 변수를 만들고 싶을 때 int a라고 적어주는데요. int와 같은 데이터 타입의 역할을 하는 것이 클래스, a와 같이 데이터 타입을 통해 찍어낸 변수가 오브젝트입니다. 마치 클래스는 붕어빵 틀이고 오브젝트는 붕어빵인 것이죠. 하나의 타입 int를 가지고 여러가지 변수 a, b, c, d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클래스도 여러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int는 정수형이다 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것처럼 클래스도 클래스를 정의할 때 그 안에 다양한 요소들을 넣어 특징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또
int를 가지고 만든 변수 a, b, c, d가 정수형 아무 수나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오브젝트 역시 그러합니다. 여기 마린이 있습니다. 마린은 공격 능력치, 방어 능력치, HP 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클래스 안의 변수들을 필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격을 한다, 멈춘다, 움직인다 등의 함수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함수들을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각각의 마린이 서로 다른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둘은 독립적이고 한 마린이 공격을 받아 T가 줄어들어도 다른 마린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팥이 든 붕어빵과 슈크림이 든 붕어빵이 같은 붕어빵 틀에서 나왔지만 그 둘은 여전히 다른 붕어빵인 것과 같습니다. 마린의 메소드를 사용하고 싶으면 오브젝트 이름 다음에 점을 붙이고 그 메소드의 이름을 입력하면 됩니다. C를 아시는 분들은 포인터가 무엇인지 아실 텐데요. 자바는 포인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변수들이 포인터처럼 행동합니다. 클래스를 이용해 A라는 오브젝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웠던 점을 이용해 오브젝트의 메소드를 사용하려고 하면 에러가 납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모든 오브젝트들이 포인터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myClassA를 사용하면 그건 객체가 아니라 객체를 담고 있는 주소, 정확히는 주소는 아니지만 주소 같은 것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동적 할당을 해주지 않은 포인터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new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myClass라는 타입의 오브젝트를 할당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완전히 오브젝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바의 데이터 타입들입니다. 크게 프리미티브와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프리미티브는 포인터처럼 행동하지 않는 것이고 레퍼런스는 포인터처럼 행동하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자바에서는 어레이 역시 포인터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동적 할당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속에 관한 설명입니다. 우리는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만든 클래스의 필드나 메소드를 다른 클래스 역시 사용하게 하고 싶을 때 그 메소드를 다른 클래스에서 또 만들면 번거롭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때 사용해야 하는 것이 상속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처럼 필드나 메소드를 물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코드를 보시면 토스라는 자식이 있고 appCompactActivity라는 부모 클래스가 있습니다. 여기 extend라는 키워드를 이용하면 appCompactActivity에 있는 다양한 것들을 자식 클래스인 토스가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예시를 보겠습니다. 모든 자바 클래스들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오브젝트라는 이름을 가진 클래스에 상속을 받게 됩니다. 오브젝트는 toString과 equal이라는 메소드가 들어있습니다. toString은 말 그대로 스트링으로 바꾸어주는 메소드입니다. 우리가 edText나 텍스트뷰로 입력받은 텍스트를 자바에서 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스트링으로 선언한 변수에 직접적으로 초기화를 하다 보면 타입이 맞지 않다는 에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toString을 이용하면 텍스트를 받아 스트링 변수에 넣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은 equal이라는 메소드입니다. 이 역시 말 그대로 같은지 아닌지를 판단해주는 메소드인데요. 그 전에 해시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자바는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주소에 접근할 수는 없게 합니다. 포인터가 없는 이유도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해시라는 것을 도입했는데요. 주소는 아니지만 오브젝트들이 주소처럼 각자의 고유값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브젝트끼리 등호 기호를 사용하면 해시가 같은지 아닌지를 확인합니다. equal을 이용하면 이 역시 해시가 같은지 아닌지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스트링 클래스가 이를 상속받아 사용할 때는 주소가 아닌 스트링 값, 즉 문자열이 같은지 아닌지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상속받아 사용하지만
그 내용물이 변형하는 것을 오버라이드라고 합니다. 이제 오버라이드를 알아보겠습니다.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노란색으로 오버라이딩이라고 적힌 코드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까 배웠던 오버라이드를 사용할 것이다를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이제 equal 메소드를 이용하면 해시값을 비교하는 것에서 벗어나 내용물인 문자열이 같은지 아닌지를 비교하게 됩니다. 아래 코드는 오늘 하는 프로젝트에서 이용하는 코드인데요. 입력된 아이디나 패스워드가 없는 경우, 즉 공백일 경우, 로그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이디를 입력해주세요 라는 팝업 창이 뜨게 하는 코드입니다. 여기까지 자바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었고, 이제 안드로이드의 자바에 대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언어를 배웠으면 헬로월드를 띄워봐야겠죠? 자바에서 헬로월드를 띄우는 코드입니다. 먼저 자바는 C와 다르게 클래스가 전체를 값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의 이름과 파일의 이름은 같아야 합니다. 안드로이드에서는 액티비티 파일과 그 안에 클래스 이름이 같아야 합니다. 클래스 앞에 퍼블릭을 붙여 다른 클래스가 이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퍼블릭 말고도 프로텍트, 프라이베이트가 있습니다. 자바에서는 static void main 메소드가 메인 함수입니다. 그 안에 스트링형의 메시지 오브젝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hello world라고 넣어주었습니다. system.out print line은 C에서 cout처럼 출력을 하는 코드입니다. 여기에 메시지 변수를 넣어 메시지를 출력하게 되면 hello world가 출력됩니다. 원래 스트링 역시 클래스이기 때문에 스트링, new string, hello world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스트링의 경우에는 특이하게 이렇게 바로 hello world를 써도 할당을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 메인 함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onCreate 함수입니다. 로그인 액티비티라는 액티비티를 만듭니다. 그리고 앱 컴팩트 액티비티로부터 상속을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웠던 오버라이드가 나옵니다. 우리가 만든 로그인 액티비티는 부모 클래스인 앱 컴팩트 액티비티로부터 onCreate라는 메소드를 상속받아 오버라이드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메인 함수는 우리의 입맛대로 사용 가능할 테니까요. 여기서 슈퍼라는 키워드가 눈에 띕니다. 그러면 this와 슈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his는 현재 여기, 즉 현재 속한 클래스를 의미합니다. 로그인 액티비티가 this가 되겠죠. 그 다음은 슈퍼입니다. 슈퍼는 상속받은, 상속해주는, 부모를 뜻합니다. 또 필요한 개념이 컨스트럭터입니다. 컨스트럭터는 생성자라는 의미로 처음 클래스를 만들 때 초기화해주는 함수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클래스가 생성될 때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이름은 클래스의 이름과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 현재 클래스를 초기화해줬으면 우리는 현재 상태에 관해서 부모 클래스를 초기화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슈퍼를 이용해서 부모 클래스의 값을 보내 초기화시켜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안드로이드에서 우리는 현재 액티비티의 상태를 받아서 부모 클래스로 onCreate를 초기화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view라는 클래스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XML이 없이도 자바 파일에서 바로 디자인을 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버튼이라는 클래스를 이용해 버튼 오브젝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것처럼 회색의 기본 버튼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여러 메소드들을 이용해 버튼에 글씨를 넣고 색을 바꾸는 등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메소드들은 view 클래스에 들어있고 버튼 외에도 텍스트 뷰, 에디 텍스트 등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여러 클래스들이 view 클래스를 상속받습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면 view 클래스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래 모식 또는 상속받는 관계입니다. 뷰는 오브젝트를 상속받고 이미지 뷰, 텍스트 뷰, 뷰 그룹이 뷰를 상속받고 버튼은 텍스트 뷰의 상속을 받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뷰의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뷰에는 많은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XML에서 설정했던 색, 그림 이미지, 높이, 너비, 패딩 같은 것을 설정할 수도 있고 클릭이 되어 있는 상태인지 클릭 위치가 바뀌는지 등도 뷰 클래스의 메소드를 이용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set onClick listener를 알아보겠습니다. set onClick listener는 버튼이나 텍스트 뷰 같은 것들이 클릭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해 줍니다. set onClick listener 말고도 많은 리스너들이 있습니다. 아까 안드로이드 디벨로퍼 링크로 들어가시면 다양한 리스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리스너를 사용하기 위해 버튼 오브젝트와 onClick listener 오브젝트 간의 연결고리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엔 총 4가지 방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선택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onClick listener 오브젝트와 연결하고자 하는 버튼 오브젝트를 따로 만들어서 나중에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버튼 오브젝트가 여기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XML에 있는 버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onClick listener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버튼 클래스 안에 onClick listener를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동적 할당을 해서 실질적인 객체를 생성했습니다. 오브젝트 클릭 리스너는 반드시 이 onClick이라는 메소드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클릭 시에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지 나타내 주어지니까요. 이제 이 부분에 어떤 액션을 취할지를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리스너와 버튼을 연결해 주기 위한 버튼 오브젝트의 set onClick listener에서 만든 여기 onClick listener의 객체를 말 그대로 set 해줍니다. 설정해줍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이 끝났습니다. 또한 따로 버튼 오브젝트를 만들지 않고 find view by id에서 바로 만들어 주어도 됩니다. 결국 두 코드는 같은 코드입니다. 차이점은 단지 버튼 오브젝트를 따로 만들어 줬는가 아닌가의 차이입니다. 두 번째는 리스너 객체와 오브젝트를 함께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1번과 같이 set onClick listener를 만들어주고 그 안에 리스너 오브젝트의 이름을 넣는 게 아닌 바로 할당하는 방법입니다. 아까와 다른 방식을 모두 갖고 단지 여기서 할당을 직접 해주냐 아니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인터페이스는 다음 시간에 다룰 내용이라 지금 완전히 이해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view onClick listener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면 그 안에 onClick 함수를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클래스 자체가 인터페이스로부터 onClick을 받았기 때문에 set onClick listener에는 this를 넣어주고 onCreate 밖에 onClick을 선언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요. XML 파일에서 onClick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 그 안에 자바에서 선언할 메소드의 이름을 넣어줍니다. 여기서는 btn start라고 넣어주었습니다. 자바 파일에서는 onCreate 함수 밖에서 XML에서 적었던 메소드 이름을 바로 적어 그 안에 액션을 넣어줍니다. btn start라는 메소드가 마치 onClick 메소드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토스트입니다. 휴대폰을 사용하다 보면 이런 알림 메시지를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토스트라고 합니다. 토스트 역시 클래스입니다. 그 클래스 안에는 다양한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duration은 얼마 동안 토스트를 띄울지, setText는 어떤 텍스트를 띄울지,
마진을 얼마로 줄지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make 텍스트는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설정합니다. 컨텍스트에는 어떤 액티비티에 토스트를 띄울지를 결정합니다. 보통 this나 get at 컨텍스트에는 어떤 액티비티에 토스트를 띄울지를 결정합니다. 보통 this나 get application context를 이용해서 현재 액티비티를 띄우게 됩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강의였고요. 아래 깃허브 주소로 들어가시면 오늘 예제에 대한 스켈레톤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안드로이드 개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